예, 안녕하세요. 63회 전산회계 2급 실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1번입니다. 다음은 민트 사무기기의 뭐라고 돼 있어요? 사업자 등록 중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 봅시다.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입력 잘못해본 정정하라고 돼 있죠? 6점짜리네. 와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고요. 자, 어디로? 회사 등록 메뉴 가시면 되죠. 예. 회사 등록 메뉴에 가셔가지고 여기서 수정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자, 사업자 등록증 215-19-80684 215-19 대 91로 해놨네요. 자, 215-19 215-19 215-19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215-19 아이고야 215-19-80684 215-19 아이고 왜 이러나 215-19-80684 요거까지 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틀리나요? 자, 또 틀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틀린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종목이 뭡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종목이 프린터 및 복사기 판매잖아요. 그죠? 종목이 프린터 및 복사기 판매 및 복사기 판매 됐죠? 이렇게 주시면 되고 그 다음은요 주 사업장 총괄 납부가 뭔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강남이죠. 맞죠? 근데 지금 이거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성파로 바꿔줘야 되죠. 됐죠? 왜? 주소가 지금 성파구잖아.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다 끝났습니다. 예. 오케이. 됐죠? 자, 끝났고. 그럼 6점 얻었네요. 예, 성파 세무서장. 자, 다음 거는 뭡니까? 다음은 민트 사무기 정기분 손익계산서 입력되는 자료 검토하여 오류 부분. 자, 이거는 하나하나씩 보면 되죠. 자, 정기분 손익계산서죠. 자, 정기분 손익계산서 가시고요. 자,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가신 다음에 뭐를 비교합니까? 얘랑 얘 제한 비교하면서 하면 되죠. 되겠죠? 자, 어떻게? 자, 상품 매출액인데 매출액이 얼마? 595 맞고 그 다음 상품 매출 원가가 틀리네요. 얼마 틀려요? 자, 기초 상품 얼마? 요거. 그 다음 요거. 그 다음에 기말 상품이 안 들었죠. 자, 기말자 붙는 상품은 어디 가서 고치라고요? 정기분 재무상태표 가서 고쳐야 되죠. 그래서 정기분 재무상태표 가셔가지고요. 뭐를? 상품 입력합니다. 상품이 없으니까 안 나오죠. 되겠습니까? 얼마? 상품이 자, 상품이 800만원이죠. 그럼 여기 가서 800만원. 제가 노트북이라서 플러스키가 안 쳐져요. 자, 됐죠? 자, 일단 열어놓고요. 끄겠습니다. 그리고 뭐, 정기보 손익계산 다시 들어와 주시고요. 자, 변경됐죠? 바뀌었죠? 확인됐죠? 자, 그러니까 상품 매출원가가 일치합니다. 그죠? 그다음 기말 상품 재고에 나왔죠. 그래서 기말자 붙는 자산들은 다 어디 가서 꽂힌다고요? 재무상태표 가서 꽂히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화면을 컨트롤 못하노.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자, 다음은 또 쭉 비교해 가야 되죠. 퇴직급여. 오케이. 그 다음, 급여 이상 없고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 이상 없고, 복리후생비 이상 없고, 여비교통비 이상 없고, 접대비 이상 없고, 그 다음에 통신비 이상 없고, 그 다음 수도강렬비 이상 없고, 자,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 이상 없고, 그 다음 감가상각비 이상 없고, 임차료 이상 없고, 그 다음에 또 뭐 봐야 돼요? 여기서 보험료랑 봐야 되죠? 오늘 좀 많이 밀리네. 자, 그 다음 뭡니까? 보험료 이상 없고, 보험료 이상 없죠.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 이상 없고, 그 운반비 이상 없고, 도서인쇄비 이상 없고, 소모품비 이상 없고, 시험 치시서 체크하면서 하세요. 수수료 비용 이상 없고, 이자 수익 얼마? 29만 천 이상 없고, 맞죠? 그럼 있어 봐. 다 이상 없나? 자, 봅시다. 수도 강렬비가 이상하네요. 수도 강렬비가 지금 285인데 285만원인데 258만 2천원이죠. 수도 강렬비 258만 2천원. 됐죠?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이자 수익까지 했잖아요. 그죠? 그럼 뭐 빠진 거예요, 지금? 이자 비용 여기 빠졌네요. 오케이. 그럼 여기 와서 이자 비용 넣어주겠습니다.
이자 비용. 됐죠? 얼마? 이자 비용이 562만 3천원. 됐죠? 자, 이거 다 하고 나시면 당기순이익 지금 얼마 나왔어요? 지금 당기순이익이 얼마? 3,252만원 나왔죠? 그럼 여기서 당기순이익 정도를 한번 확인하세요. 3,252만원. 그러면 이제 이상 없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자리를 이용하여 해당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정정하거나 추가 입력하시오. 자, 이거 뭡니까? 매출채권 초기 2월. 자, 뭡니까? 거래처별 초기 2월이네요. 갑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에. 자, 외상매출금 한번 가볼게요. 자, 외상매출금 가니까 우리 상해가 170만원. 그 다음에 남돌산업, 하나물산이 있는데 남돌산업이 없네. 거기서 F2번 남들이네. 남들산업이 얼마예요? 270만원. 270만 넣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 받을 어음에, 자, 받을 어음 금액도 한번 볼게요. 주연기계가 200만원. 그 다음에 영준조명 450만원. 주연기계 2천만원이네요. 주연기계. 엄마야, 정연실을 빠졌구나. 주연기계가 얼마? 2천만원이고, 이게. 2천만원이고, 정연실업. 정연실업이 200. 됐죠? 자, 그렇게 지금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몇 점? 3점 또 얻어갔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자리를 보고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 뭘 등록해야 돼요? 이거 입력해야 되네. 자, 그러면 이건 뭡니까? 거래처 등록이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 가주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비교해볼게요, 지금. 얘가 어딥니까? 상당정보. 상당정보. 잠시만요. 예. 상당정보 있나? 없네요. 자, 그럼 등록합시다. 어디에다가? 3350. 됐죠? 상당정보. 됐습니까? 동시 3번 맞죠? 자, 그래 놓고요. 주소가 강원도 동해시 월평로. 삽자 등록번호 넣을게요. 삽자 등록번호가 301 25 48517. 48517. 됐죠? 자, 대표자 성명 누구? 김상당. 이름 좋네. 자, 그럼 사업장소 강원도. 이거 지금 뭡니까? 주소 입력 우편물 생략을 하겠죠? 자, 그럼 여기다 바로 쓸게요. 여기다가 뭐 사업장 주소가, 참 이거 오늘 왜 이렇지? 컨트롤이 좀 약하네 오늘. 정보가 김해시 강원도 김해시 월평로. 강원도 김해시 월평로. 강원도 김해시 월평로. 월평로 108 맞나요? 108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업태 도소매. 업태 도소매. 종목은 뭐 프린터 및 복합기. 업태 도소매. 종목은 프린트 및 복합기. 맞나? 프린트 복합기 맞죠? 자, 열어주시면 끝났네요.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거는 나와주시면 이제 끝났어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정년실업에서 판매한 흑백복합기 얼마? 200만원을 판매 계약하고 대금 중 얼마? 20% 당좌예금으로 송금을 받았습니다. 자, 내가 뭘 받았으니까? 송금 받았으니까 뭡니까? 당좌예금이 늘었죠. 자, 20%니까 금액이 얼마 돼요? 40만원 되겠습니까? 자, 왜? 지금 200만원이잖아. 200만원에서 몇 프로? 지금 20%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당좌예금 40만원. 자, 미리 뭡니까? 받은 돈 뭐? 천수금 얼마? 40만원 될 거고요. 이건 뭐? 거래처 입력해야 되죠. 누굽니까? 정년실업.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8월 10일 현금 시제를 확인하던 중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 자, 지금 뭐라고 했어요? 장부상 현금하고 실제 현금 중에서 뭐가 더 많은가요?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더 많죠. 자, 그럼 우리는 항상 뭐 생각하셔야 돼요? 장부는 뜯어 고칠 수도 실제 현금 못 뜯어 고치죠. 그래서 장부를 고칩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실제 현금이 더 많으니까 어디에다가? 장부에다가 현금 많다. 얼마만큼? 65,000원 됐습니까? 그래 놓고 나서 여기다 뭐?
현금 과부족으로 얼마를 65,000원으로 해줘야 되죠. 되겠죠? 자, 만약 이게 결산시였다면, 이게 만약 결산시였다면, 결산시에 현금이 많은 것을 확인했다 그러면 현금 얼마? 65,000원. 그리고 뭐라고요? 잡이익 얼마? 65,000원. 요렇게 써주셔야 되죠. 되겠습니까? 자, 다음 9월 1일 튼튼 자동차에서 할부로 구입하고 미지급으로 처리한 차량 할부금 얼마? 20만원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됐죠. 자, 생각을 해봅시다. 미지급금이 발생할 때 차량 운반구 얼마? 20만원 이렇게 잡혀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때 뭐 미지급금 얼마? 20만원. 아직 안 준 돈이니까 뭐 여기 거래처가 어디로? 튼튼 자동차로 땡길 거예요. 튼튼 자동차 이렇게 있었겠죠. 자, 이때는 언제라는 거예요? 이건 요거는 지금 거래 이전에 앞서서 매매할 당시죠. 구입 당시입니다. 구입 당시에 요런 식으로 해결해야 되죠. 물론 이게 지금 할부금만 넣었잖아. 근데 이 중에 뭐 그거 한 게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미지급금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급하는 거죠. 미지급금이니까 당연히 뭐 튼튼 자동차 들어가야지. 되겠습니까? 미지급금 얼마? 20만원. 이 미지급금을 뭘로 줬다고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보통예금 얼마? 20만원. 요런 식으로 반드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다음 9월 2일 상품 보관창고를 임차하기로 하고 임차보증금. 자, 보세요. 자, 임차하기로 해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나 임차료를 받거나 지급한 게 아니죠. 자, 뭐요? 임차보증금을 현금을 지급했죠. 오케이? 임차보증금 거래처 임시 생략하래. 자, 어쨌든 임차보증금을 뭘로? 현금을 지급한 거니까 나는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일단 현금이 나갔잖아요. 그죠?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뭐? 현금. 차변에는 뭐? 임차보증금 해야 돼. 이거 임차료 쓰시는 분들 간혹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변에는 뭐요? 예, 현금 줬죠. 예, 현금 얼마? 500만원. 이거 나중에 좀 구별 잘 안 되시는 분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현금이 나가고 들어오고 돈 받을 게 생긴다, 안 생긴다. 이거를 기준을 많이 잡아주시라고 했죠. 자, 다음 9월 9일 영업용 컴퓨터를 수리하고 대금 얼마? 15만원은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다. 수익적 지출. 자, 지금 뭐 나왔어요? 수익적 지출 나왔죠? 자, 수익적 지출 나왔으면 뭘로 회계 처리한다? 수선비로 회계 처리하죠. 요거. 되겠습니까? 수익적 지출 바로 나왔네. 그럼 차변에 뭐 수선비 얼마? 15만원.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주세요? 영업용 컴퓨터죠? 영업용 컴퓨터 쓰니까 뭘로? 자, 뭘로?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보통예금. 지금 자본적 지출 얘기 좀 해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래 됐네요. 자, 만약에 자본적 지출이었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본적 지출이면 항상 어디에? 해당 자산의 합산.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수익적 지출이 아니라 자본적 지출이었다면 자본적 지출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차변에 뭐? 비품 얼마? 15만원. 대변에 뭐? 보통 예금 15만원. 요런 식으로 들어갔겠죠. 자, 그러면 자본적 지출은 뭐다고요? 내용 연수를 증가시켜주는 거. 증가시켜주는 거라든지. 증가시켜주는 행위라든지 아니면 뭐 없던 기능이 새로운 기능이 향상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뭘로? 자본적 지출이죠. 자, 수선비는 뭡니까? 수익적 지출이고 수익적 지출은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유지 보수의 개념. 즉 뭐다? 있던 걸 새로 고치거나 수정해 주는 걸 말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월 1일 성실상의 상품 얼마? 1,500만원을 매출하고 대금중 얼마는? 1,000만원은 뭘로? 자기합수표. 자, 자기합수표는 뭐랑 같습니까? 예, 현금이랑 같죠? 이거 아직까지 구별 못 하시면 안 돼요. 뭐라고요? 자기합수표로 지급한 건 현금. 나머지 1개월 후에 받겠는데 뭡니까? 상품가의 거래죠. 그래서 미수금이 아니라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외상 매출금 얼마? 차변에 얼마요? 500만원 되겠죠. 왜 1,000만원은 현금으로 받았을까? 그리고 현금은 얼마? 1,000만원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변에는요 뭡니까? 상품 매출 얼마?
1,500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10월 15일 대박 컨설팅의 상품 광고 비용 얼마?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광고 비용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요. 맞죠? 광고 선전비 되죠? 광고 선전비 얼마? 50만원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현금을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뭐 현금 50만원. 이거 말고 더 어려운 거 있나요? 없네요. 됐죠? 자, 다음 8번 문제입니다. 11월 29일 상품 보관 창고에 대한 임차료. 좋네요. 이거 뭐 고민할 필요 뭐 있어요? 임차료 얼마? 25만원 되겠습니까? 대변에는 현금 나갔으니까 현금 25만원 끝났습니다. 예, 간단하게 끝났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문제 5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해놨죠. 자, 보겠습니다. 자, 상품 8월 17일이네요. 8월 17일 한번 가볼까요? 일반 전표 8월 17일. 어디에? 8월 17일이죠. 자, 한번 볼게요. 자, 8월 17일 상품 차변에 뭐 상품 대변에 현금인데 27만원 되는데 지금 현재가 어떻게 돼요? 차변에 뭐 상품 현재 지금 차변에 상품 얼마? 색깔 왜 일로? 네, 상품 27만원 되어 있고요. 대변에는 뭐 현금이었죠. 현금 27만원, 현금 얼마? 27만원 되어 있는데, 자, 문제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품 얼마를 27만원 일광문고로 구입하고, 맞죠? 현금으로 지급된 내용은 사무실에 사용할 프린터를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자, 상품을 구입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상품이 아니고 어디에 쓰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분계 딱 개정하면서 좋네. 뭐 프린터 뭘로 하라? 비품. 그럼 이건 뭘로 바꿔주면 돼요? 비품으로 바꿔주면 끝나잖아. 맞죠? 그럼 이건 뭐 F2번 비품. 됐습니까? 끝났네요. 문제. 됐죠? 자, 그 다음 다음 뭡니까? 8월 15일 8월 10일 가볼까요? 자, 엄마야 잘못 눌렀다. 세영. 예. 아직 오늘 컨트롤이 좀 잘 안돼요. 예. 자, 이게 8월 15일이죠. 자, 8월 15일 날 뭐라고요? 8월 10일 문제입니다. 자, 일강문구로부터 현금 얼마 10만원이 들어와 가수금을 처리된 내용은 전기에 대손 처리하였던 일강문구 외상 매출금 얼마 10만원이 현금으로 해소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건 뭐 잘못된 거죠. 일단 현금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자, 현금은 들어오는데, 자, 외상 매출금이 지금 언제 했대요? 전기에 대손 처리했다 돼 있죠. 우리 전기 대손 처리했다 그러면 원로 대손 충당금이나 대손 상각금 회계 처리했겠죠. 근데 그걸 이제 받았잖아. 그러면 이 외상 매출금 전기 회계 처리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외상 매출금 없다라고 생각하고 못 받는다 생각해 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돈이 들어왔어. 그러면 어디에 넣으라고요? 그럼 지금 넣어 놓을 데가 없잖아. 맞죠? 그러면은 그냥 때려 죽여도 대손 충당금에 넣어 놨다가 연말에 많으면 어떻게 한다? 대손 충당금 환입을 하든지 아니면 뭐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데 추가로 비용이 더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분계, 요거는 뭐 문제 4번 같은 경우는 다 입력할 수 있겠죠. 그죠? 다 입력해 주시고요. 자, 문제 6번 결산 정리 한번 가볼게요.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은 얼마다? 270만원이다. 이거 이제는 뭐 더 이상 이거를 얘기를 안 해도 되겠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이게 뭡니까? 본래 상품 매출 원가 구하는 거죠. 상품 매출 원가는 어떻게? 기초 상품 재고액 더하기 당기 매입액인데 무슨 매입액? 순매입액 더하기 기말 상품 재고액 되잖아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요? 자, 저 같은 경우 청계정보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일단 상품을 때려요. 몇 월부터?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F2번 상품 됐습니까? 딱 때리면 어떻게 돼요? 자, 지금 여기에 보시면 상품 매출 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의 단기 매입 되죠. 자, 정기 2월 된 요 800만원이 뭐가 된다? 요 기초 상품 재고액이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단기 매입액은 어떻게 된다? 요마들이야, 요것들. 요것들도 뭐 단기 매입액 되죠. 그래서 이 합계 혹은 요 잔액 보이죠?
잔액이 얼마요? 1억 4,858만원. 자, 그러면 1억 4,858만원이죠. 이놈아가 뭐가 된다? 이놈아가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 매입액이 되고요. 여기서 기말 상품 재고액이 얼마라 해서 27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빼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상품 매출 원가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뺀 금액이 어떻게 된다? 차변에 뭘로? 상품 매출 원가 되고요. 얼마로? 저 뺀 금액이 지금 얼마나 합니까? 1억 4,588만원 되죠. 1억 4,588만원. 맞나? 1억 4,588만원이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하면서 여기 대변에는 뭐 넣은 거예요? 상품 똑같은 금액 써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는 그냥 어디에? 또 뭐 쓰라고 했어? 5번에 결산 차변, 결산 대변 쓰라고 했죠. 그러면 차변에면 결차 5번으로 상품 매출원가 넣어주고, 대변에는 뭐 결대 몇 번? 상품으로 해서 얼마? 1억 4,588만 넣어주면 끝나겠습니다. 자, 다음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지금 앞에 거 분기 입력 안 했거든요. 입력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금액 틀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보면 돼요? 자, 외상 매출금 보겠습니다. 외상 매출금 딱 보시고요. 되겠죠? 자, 외상 매출금 현재 얼마 있어요? 잔액이 얼마? 4,853만원 있죠. 여기에서 몇 프로 합니까? 1% 하라고 했으니까 4,853만원. 예, 여기에서 뭐 1% 하고 대손 충당금 여기 얼마? 25만 9,600원 남아있죠. 그러면 25만 9,600원을 빼주시면 되죠. 어디에서? 외상 매출금 잔액에서 어떻게? 1% 해야 된다 그랬어요. 1% 하고 대손 충당금에서 이 금액 빼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그게 뭐 됩니까? 차변에 뭐 대손 상각비가 되죠.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 들어갈 것이고요.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뭘로? 대손 충당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손 충당금은 뭐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냐, 받을 업무에 대한 거냐를 구별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자, 외상 매출금 요 금액 잔액에서 얼마? 몇 프로? 1% 하고요.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을 빼줍니다. 되겠습니까? 빼준 금액을 어디에? 여기 대손 충당금 써주시고요. 또 뭡니까? 받을 원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대손 상각비, 그 다음 받을 엄이란 말이에요. 자, 받을 엄도 또 감이 있잖아. 받을 엄 얼마? 잔액 얼마였어요? 8,450만원 있죠. 그럼 이 8,450만원에다가 몇 프로? 1%를 하고 받을 엄에 대한 대손 충당금 얼마? 4만원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금액이 여기 받을 엄에 대한 뭐 받을 엄 써놨나? 자, 대손 충당금인데 뭐에 대한 대손 충당금? 받을 엄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두 개에 있는 금액 있죠. 대손 충당금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 그 다음 요거 외상 받을 엄에 대한 거, 요거 두 개를 합한 뭐야? 맞죠? 됐죠? 자, 그러면 어디 요 금액이랑 요 금액 있죠. 대한 걸 합산해서 대손 상각비는 뭘 구별하지 않는다? 계정감 구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손 상각비에다가 합산해서 이거 두 개 더한 값 여기에다가 딱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차별에 뭐 대손 상각비, 대변에 뭐 대손 충당금인데 외상 매출금과 받을 엄으로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3번 문제는 감가상각비죠. 감가상각비는 뭐랑 뭘 구별한다? 500번대랑 800번대를 구별하죠. 되겠습니까? 되겠죠? 감가상각비는 몇 번대? 500번대랑 800번대를 구별하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품목별로 구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차량 운반구에 대한 것이 있고 또 뭐에 대한 것이 있어요? 비품에 대한 것이 있죠. 액 얼마? 비품에 대한 게 있잖아요. 그죠? 차량 운반구에 대한 거랑. 그러면 차량 운반구 얼마? 50만원. 되겠습니까? 자, 비품에 대한 거 얼마? 30만원. 그 외에 다른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 영업용이네요. 영업용 차량 운반구와 사무실 거니까 500번대 제조원가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놈만은 아예 써줄 필요 없고요. 되겠습니까? 자, 800번대 감가상각비 요게 얼마 되는 거예요? 80만원이 돼주면 끝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단기 차입금에 대한 단기말 현재까지 발생한 미지급이자. 자, 미지급이자는 뭐예요? 미지급 비용 딱 해놨네 또. 그죠? 저 그럼 뭡니까? 미지급 비용 돈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안 줬으니까 줘야 될 돈이 생겼어. 그래서 어디에 대변의 부채 발생 미지급 비용 얼마? 10만 원이 되는데 뭐에 대한 미지급 비용입니까? 이자에 대한 미지급 비용이니까 이자 비용이 어디? 차변에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끝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자, 다음 6월 당좌 수표 발행액은 얼마인가? 자, 당좌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뭐가 되는데요? 당좌 예금이잖아. 맞죠? 당좌 예금이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총계정 원장에서 이를 딱 나왔네. 여기서 나 뭐 찾을까요? 예, 당좌 예금 한번 찾아볼까요? 자, 그러면 당좌 예금이잖아요. 그죠? 6월 달에 당좌 예금 발행한 거 얼마? 여기 있네. 450만원. 보입니까? 자, 거래처 보면 당좌 수표 발행 지급, 받을 어음 당좌 추심, 당좌 수표 발행 지급이라 돼 있죠. 자, 그러면 받을 어음에 대한 당좌 추심한 거는 뭡니까? 자, 차변에 있어요, 대변에 있어요, 지금? 차변에 있죠? 자, 대변에는 뭐 있어요? 자, 얼마? 요게 지금 400만원 있고 50만원 있고 450만원인데, 자, 차변하고 대변은 구별을 해야 돼요. 맞죠? 자,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는 얘기는 뭔가 물건을 사고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좌 예금이 나갔어요? 들어갔어요? 당연히 당좌 예금이 나가야 되죠. 그러면 대변이 뭡니까? 자산의 감소. 그래서 발행액은 얼마가 된다?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450만 원이 되겠죠. 자, 다음 6월 말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자, 뭘 물어본 거예요, 지금? 거래처와 외상, 뭡니까? 계정 과목을 물어봤죠? 이때는 어디 가면 돼요? 자, 6월 말 현재 외상 매출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와 계정 과목. 그럼 거래처 원장 가시라 그랬죠? 이렇게. 거래처 원장 가셔가지고요. 6월 말 현재라고 했으니까 언제부터? 1월부터 6월까지. 계정 과목 F2번 외상 매출금 됐습니까? 자, 거래처는 우리 찾아야 되잖아. 그럼 엔터 치고 넘어가. 됐죠? 그럼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것. 자, 이거 보고 눈 뜨고도 다 찾을 수 있죠. 이거 눈 없어 찾겠다 이거. 자, 얼마입니까 지금? 자, 화이트 상사가 잔액이 얼마? 2120만 원이네요. 되겠죠? 그럼 여기에 화이트 상사 212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1월 초부터 6월 말까지의 상품 매출 합계액이죠. 자, 6월 말 현재까지라고 한 게 아니라 1월부터 6월 말까지라고 했습니다. 자, 계정 과목 자체에 대한 거 물어봤을 거 웬만하면 다 어디 가면 돼요? 총계정 원장 들어가서 1월부터 얼마야? 6월 말까지 됐습니까? F2번 상품 매출 됐죠? 엔터 치면 자, 1월 초부터 6월 말까지라고 했죠. 그러면 뭐는 2월 된 거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어차피 얘가 뭡니까? 수익 계정이기 때문에 전년이 다 마감하고 들어왔죠. 자, 그러면 상품 매출 합계액은 얼마입니까? 2억 2,756만 원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그렇게 입력해 주시면 끝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는 입력을 안 했지만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거 아시고 계시고요. 자, 나중에 일반 전표까지 하시고 뭡니까? 다 한번 해보세요. 자, 어쨌든 오늘 수고하셨고요. 자, 반복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